자, 지금부터는 자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경제학의 의미에서 인간의 욕구는 무궁무진하고 그 다음에 자원은 희소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자, 자원은 우리가 자유재와 경제재로 나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리미티드 하느냐, 언리미티드 하냐. 그죠?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보통 제한이 없으면은 자유재라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희소성이 존재하면 우리가 경제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뭐 자유재 있습니까? 뭐 공기 같은 정도는 뭐 자유재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자유재가 꽤 많았어요. 물도 그냥 이렇게 뭐 개울물 이렇게 마시면은 그 물은 자유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강을 막 산책을 해요. 그러다 목이 말라요. 그래서 컵을 가지고 한강물을 탁 퍼가지고 꿀꿀꿀꿀 시원해 하고 마시면요. 물은 자유재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다 이제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생수를 사 마십니다. 그때는 이제 unlimited 경제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경제재에서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를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 기업가 정신 이렇게 나눠진다고 봅니다. 자, 노동이야. 제가 지금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것. 이거 노동이죠. 자, 그리고 자본과 토지. 뭡니까? 그러면은 이 오프라인 상에서 물어보면요. 다들 자본하면 돈, 그 다음에 토지하면 땅. 그러면은 노동과 돈과 땅. 그 다음에 정신만 있으면은 모든 생산이 이루어집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큰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과 토지. 자,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막 상쾌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등산을 막 가요. 등산을 갔더니 산에 막 나무들이 너무 아름드리 예쁜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탁자가 하나 필요한데 나무를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 저기 탁 좋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자, 그걸 갖다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도끼로 팍 후려칩니다. 자, 도끼로 찍기 전에 자연의 상태에 아름드린 나무로 있는 건요. 우리가 토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본은요. 뭘 뜻하냐면요. 그걸 갖다가 인위적인 힘을 탁 가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치는 그 순간에 그 나무는 바로 자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천연 상태에 있는 것을 토지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인위적인 힘이 가해진 상태를 우리가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장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이런 모든 건요 자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과 토지 그리고 기업가 정신,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 이윤을 창출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벤처기업 정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서 이러한 생산 요소들이 합쳐서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상품은 눈에 보이는 재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원을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자원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 그죠?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를 우리가 생산 라인으로 이렇게 가능 곡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재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요. 그걸 다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텍스트에서는요, 오로지 우리가 그러니까는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기술로서 생산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자, 근데 제한된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옷과 쌀, 요 두 가지만 생산을 한다. 그리고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기술로서 바로 이제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보시면은 나는 옷만 필요해. 쌀 필요 없어. 그러면 요점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오로지 먹는 것만 필요해. 그러면 이 자원을 갖다가 오로지 쌀 만드는데 투입을 하게 되는 그 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선상의 점들은 바로 자원을 가지고 옷도 만들고 쌀도 생산하고 자, 거기에 이제 최고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조합들을 갖다가 이렇게 쫙 연결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D점. 지금 요게 생산 가능 곡선인데, 자, D점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거는 생산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죠? 반면에 C점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생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최고의 효율성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그것을 제한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얼만큼 우리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갖다가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최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확대될 수 있는 건 과연 어떤 현상이냐? 이걸 갖다가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원이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또 막 발견이 돼가지고, 아니면 개발이 돼가지고, 그죠? 예전에 쉐일가스는 미국 개발 안 했었지만은 그것을 개발을 함으로써 새롭게 자원의 개념이 더 늘어났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뭐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기계로서 100개를 만들어냈으면 요즘엔 또 발전을 해가지고 기계에서 1000개를 만들어내고 1000개를 만들어내고, 그죠? 기술이 발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여러 가지 자원들이 개발되어지면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즉,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바깥으로 확대시킬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